중년이라는 말을 쓸 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라는 말입니다. 중년에 위기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중년의 위기 같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허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말 중에 인상적인 것은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사실 자기 삶에 전력질주한 사람일수록 공허감을 더 크게 경험하고 더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몰았던 삶의 자동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을 때 충격은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랑, 결혼, 가족, 돈, 출세와 같은 것들로 삶의 모범 답안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젊은 인생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것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가득 찰 것만 같았던 목표점 가까이에 도달해보니 남은 것은 텅 빈 가슴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구한 답안지는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이었지요. 그러므로 그 안에는 나가 들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맞추기 위해 나는 희생되어져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공허감은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희생되어졌던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한 모범 답안지에는 사랑, 결혼, 가족, 돈, 출세를 하고자 하는 주체인 나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세우고서는 그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모범 답안지와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의 어느 날 그것들이 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빠져있는 나의 삶이 공허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것이 바로 중년이 느끼는 공허감의 실체입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추구했던 것들은 결국 나를 찾고자 했던 것에서 비롯됩니다. 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제시한 것들에 의해서 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허감은 그것들이 결국은 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중년의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공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중년의 위기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연구가 인정되는 셈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병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아직은 건강이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예요. 병마와 죽음은 건강을 자신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모두가 아름답게 보았던 초로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약해서 한의사 남편의 관리를 받으며 평생 약으로 살았어요. 반면에 남편은 건강해서 일생 동안 아파서 자리에 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병을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약골인 아내는 그보다 20년을 더 오래 살았죠. 마음의 병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이 없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병을 앓는 건 역시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건강을 위협받을 때 우리는 건강에 대해 생각하고 보다 더 조심스럽게 건강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년의 공허감을 느끼지 않으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공허감을 내면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초대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기 삶의 훈장이라고 말해도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